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통찰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잡스의 명언 속에는 도전, 열정, 창의성,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말을 하나씩 되새기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갈망하고 항상 바보처럼 살아라.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남긴 이 말은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혁신과 도전의 삶을 살아온 그가 직접 경험한 삶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잡스는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 헝그리에서 헝그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잡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애플을 창업하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했으며 한때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도 넥스트와 픽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항상 갈망하라는 태도는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자세를 뜻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배움을 멈춘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잡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테이 풀리시에서 풀리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보는 남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아이디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종종 그건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라는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바보 같다,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물리학을 뒤집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당시 과학자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자신도 애플을 창업했을 때 사람들이 컴퓨터가 가정에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미래의 필수품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철학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스티브 잡스는 평생 동안 이 철학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잡스는 1976년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하며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만 사용되던 시대였지만 잡스는 개인도 컴퓨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2, 매킨토시 등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픽사를 인수하여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를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1997년 애플이 위기에 빠지자 다시 돌아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 세계적인 혁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 잡스는 스마트폰 시장에 혁명을 일으킨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휴대폰은 버튼이 달린 제품이었지만 잡스는 버튼을 없애고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초기에는 너무 급진적이다, 소비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받았지만 결국 모바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단순히 창업자나 기업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이 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지만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말고 기존의 틀을 깨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남긴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잡스는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며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관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친구, 선생님,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맞추기만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인생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암으로 인해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7살 때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반드시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후로 33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만약 아니오라는 대답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면 나는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잡스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 성공한 삶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한 후에도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며 혁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그의 철학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잡스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혁신적인 제품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나는 아직 직업을 못 구했어. SNS를 보면 다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느낌이야.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더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이 남들에게 맞추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잡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교와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길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의 선택이 정말 내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나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잡스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오늘날의 애플과 아이폰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내가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후입니다. 잡스의 이 명언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라.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 문장은 1997년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캠페인 싱크 디퍼런트에서 등장한 문구로 스티브 잡스가 추구한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잡스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기존의 한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들입니다. 잡스가 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전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발명해냈다. 헨리 포드, 자동차는 비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동차 산업을 개척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인종 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에 우리는 평등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스티브 잡스,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될 것이라 믿었고 결국 현실로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합니다. 이 방법이 안전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항상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비판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역시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버튼 없는 스마트폰이 성공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건 아이폰보다 크기만 한데 왜 필요하지?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맥북 에어가 출시됐을 때 이렇게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 성능이 좋을 리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미친 제품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적인 생각을 하면 항상 그건 불가능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인 넥스트를 창업했고 픽사를 인수하여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시켰습니다. 결국 애플이 다시 그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복귀한 뒤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통해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애플에서 해고됐을 때 그는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다시 돌아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모든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의 틀을 깨는 생각을 하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불가능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작은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 당신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싱크 디퍼런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분야에 있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이룬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도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창의성이란 단순히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의성을 신비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잡스의 철학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으며 창조란 기존의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의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다르게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 기술도 이미 있었고 인터넷 연결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이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혁신적인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아이폰은 기존의 기술들이 새롭게 조합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잡스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단순히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사실상 모든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경험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 우연히 캘리그래피 디자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배운 아름다운 글꼴이 나중에 매킨토시 컴퓨터의 폰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체 수업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의 점이 되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미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잡스가 강조한 것처럼 혁신은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애플의 아이팟은 단순한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디지털 음악과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혁신이었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는 CD를 사는 개념과 디지털 다운로드를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패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장점을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품들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잡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분야를 탐색하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배워라. 연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보라. 기존의 틀을 깨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창의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성이란 단순히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이 탐색하며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5번째, 때때로 인생은 벽돌로 머리를 때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말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말라는 스티브 잡스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벽돌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공들여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인생에서 벽돌로 맞은 듯한 충격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창립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때때로 끔찍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벽돌을 맞아본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1000번 넘는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12번이나 출판 거절당했지만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생의 벽돌을 맞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실패가 계속될 때, 아무도 내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벽돌을 맞아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벽돌은 어쩌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벽돌로 머리를 때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을 것입니다. 6번째,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열정과 사랑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하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잡스는 성공의 비결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몰두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우주에 대한 사랑과 미래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끝없는 훈련을 통해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을 쫓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든 순간이 옵니다.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실패를 반복할 때, 주변에서 비난할 때, 이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일은 더 깊이 탐구하게 되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으며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자 라는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재미없고 의미 없으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인생의 대부분을 의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거나 다른 업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면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보세요.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하며 실제로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한 후에도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것처럼 작은 관심이 나중에 인생의 중요한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길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결국 더 행복한 인생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 일에 온 열정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일하지 않을 것이고 일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당신의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이 말,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고 도전해 보세요. 7번째,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루타 2개보다 홈런 1방이 낫다. 스티브 잡스는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적당히 해내는 것보다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원칙은 애플의 제품 철학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무분별한 제품 출시보다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 여러 기능을 넣기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잡스는 수많은 기능을 가진 중간급 제품 여러 개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양보다 질이 중요한가? 단 하나의 완벽한 제품이 더 큰 임팩트를 남긴다. 많은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제품이라도 완벽하게 만들면 그것이 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 1개가 기존의 휴대폰 브랜드 수십 개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는 다양한 모델을 내놓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혁신적인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즉, 중간급 제품 여러 개보다 압도적인 퀄리티의 제품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많이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많아지며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됩니다. 잡스는 이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단 하나라도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최고의 제품은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빠르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을 우선할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은 우리의 삶과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라. 동시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완벽을 추구하라. 남들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디테일을 신경 써라. 성공하는 제품과 평범한 제품의 차이는 작은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완벽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루타 2개보다 홈런 1방이 낫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이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지 기술의 혁신을 넘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남의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말처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